소정 씨, 신축 아파트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하나 사주시게요? 제가 그럴 돈은 없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먼저 청약이 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정비 사업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분양권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분양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몸테크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정말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택 조합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하죠. 근데 지주택은 원수에게도 안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주택법이 적용되다 보니 제도에 허점이 많고 피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지주택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주택 조합, 안전한지, 그리고 환불이나 탈퇴는 가능한지 돈플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은 무려 1970년대에 나온 제도인데요.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땅을 사고 저렴하게 집을 짓는 건전한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주택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모집 신고 시와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주택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정비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럼 남의 땅을 돈을 주고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먼저 모집을 하고 자금을 조달한 다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말로 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 토지 확보 난간을 넘지 못해 좌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트리마제가 있는 구역도 원래 지주택 방식으로 서울숲 두산이브라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10년 동안 토지 확보율을 93%까지 채웠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결국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주택에선 토지 확보가 관건인데요. 가장 먼저 토지 확보율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 8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라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 확보율이 토지 소유권인지 아니면 사용 권한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맞아요. 사용 권한보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토지 소유권 95%를 충족하면 사업 계획 승인이 나고 100% 확보가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 권한은 동의를 받은 것일 뿐이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이전한 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장 광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50%를 충족하면 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고요. 보통 70% 이상 모집되면 건설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주택은 엎어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하지만 중요한 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때문에 홍보관에서 1군 브랜드를 앞세워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세대수나 층수 등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될 수 있는데요. 가입 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에 혹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역시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런 건축계획이 언제 확정되냐? 바로 사업계획 승인 후에 정해집니다. 지주택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동의율을 구하기 위해 구역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세대수가 조정될 수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과 진행 상황을 자치구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주택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만큼 저렴한 이유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주택 역시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PF 대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금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고 하니 신규로 대출을 받는 건 그만큼 더 어렵겠죠? 받았다고 해도 금리가 높다 보니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조금씩 더 걷게 됩니다. 보통 반값 분양가다, 추가 분담금 따위는 없다, 이런 문구로 홍보를 하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일반 분양이 지연된다거나 변수가 생기면 당연히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아진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지주들의 알박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땅 주인인데 헐값에 팔아 남의 아파트를 짓는다니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박기를 하는 지주들이 생겨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고 매입 비용으로 추가 분담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보니 안전한 것 같다 하셔도 아직도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주택의 세계는 조합과 대행사의 비리가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이에요. 약간 전세 사기랑 비슷한 결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전세 사기 역시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의 일부만 샀다거나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가 조합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보여주는 서류가 조작된 경우도 허다하죠. 심지어 대행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뺏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분양을 하는 게 대행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득이잖아요. 실제로 입주 몇 개월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부적격 통보를 내리면서 일반 분양으로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짓고 광고도 그럴싸하게 하다 보니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사기 행각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법적 장치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러난 옥수동 지주택 분양 사기, 한강조망의 더블 역세권이라는 키워드로 광고하면서 조합원 428명이 430억 원의 투자금을 냈지만 모든 것이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들은 이전에 구로동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2017년에 성동구청장이 일당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지주택의 관리 감독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성동구청 측이 패소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주택법을 적용하는 다른 주택과 다르게 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자체장에게 지도 감독 권한이 생깁니다. 이 단계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행히 올해 말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로 속은 경우에는 입증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속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로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사실 초반에는 지주택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적으로 지주택 가입 30일 전까지는 초기 납입 비용, 가입비를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 및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간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 조합에만 적용되고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30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택 철회 기간을 60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좀 불안한 마음에 탈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승계는 가능하지만 탈퇴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전세를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임차인이 나갈 때 새 임차인이 와야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내가 나간 자리에 누군가 와서 분담금을 내줘야 합니다. 이 또한 빈번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크다 보니 임의 탈퇴가 불가한 경우도 많고요. 탈퇴를 해도 납부한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다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약금 없이 반환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주택이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조항이 생겼는데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를 받고 3년이 지나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끝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확보가 어렵거나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때 해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가 좌초가 되면 환불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증서라고도 하는데 이걸 받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자금난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돈을 모두 돌려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계약금이 토지 확보를 위한 업무 대행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금이 신탁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개발이 정말 가능한지, 인허가 문제는 없는지, 업무 대행사의 자금력은 괜찮은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고요.
조합원 탈퇴 및 환불 방법 등은 조합원에 따라 상이하니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조합원 모집부터 입주까지 성공한 경우는 전국의 단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은 고작 8%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만큼 되도록이면 사업계획 승인이 난 사업지만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